안녕하십니까. 최종인 원장입니다. 11장 화력발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화력발전은 우리가 전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은 다른 말로 기력발전이라고 합니다. 전기라고 해서 기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도 이렇게 비슷하지만은 우리가 일반적 기력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화력발전만 얘기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화력발전은 우리가 석탄은 우리가 미분탄을 얘기합니다. 석탄, 미분탄, 그 다음에 석유, 이건 중류고요. 그 다음에 가스 등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력발전도 우리가 수력발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동영상, 정규반 동영상을 이론 강의는 한 번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는 문제풀이로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화력발전의 개요인데요. 요것은 그래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교재에 화력발전의 구성이라고 있습니다. 화력발전 구성이라고 해서 이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발전의 구성해서 보세요. 이렇게 지금 먼저 시작이 어디서 하냐면 급수를 공급해야 돼요. 급수 펌프라고 있습니다. 급수 펌프. 물을 공급해야 되죠. 물을 어디에 공급하냐면 여기에 이렇게 이게 뭐냐면 보일러입니다. 보일러 우리가 난방하는 그 보일러와 똑같아요. 급수펌프 물을 주면은 여기에서 연료를 투입해서 물을 끓여서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우리가 여기 필수 조건으로 해서 과열기라고 있습니다. 과열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지만 보일러에서 나오는 것은 전기가 나옵니다. 그 전기를 더 뜨겁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전기가 물을 포함했다든지 이런 스포화 전기 혹은 건조화 포화 전기는 우리가 발전을 위한 이상적인 전기는 아닙니다. 그 전기를 과열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발전에 적합한 전기로 만들어서 과열 전기로 만들어서 우리가 터빈에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열기도 필수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전기를 이것이 터빈이에요. 터빈으로 보내주고 이것이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동기발전기요. 그 다음에 지금 터빈에서 전기가 들어갔다가 남은 전기가 있죠. 그것을 다 그냥 버리느냐? 이 아까워서 못 버리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복수기라고 하면 복수시킨다라고 해요. 복수기를 통해서 다시 급수펌프로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이것이 화력발전의 구성인데 최소한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최소한 이 정도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터빈에서 전기를 이렇게 추출합니다. 혹은 터빈의 전기를 이렇게 보일러로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터빈에서 뜨거운 전기를 가지고 물을 데우는 것,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일러에서 전기를 데우는 것, 요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화력발전소의 기본 구성이 이렇게 되는데, 이번 화력발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력발전의 종류가 있습니다. 열원에 의한 분류로서 기력발전소, 대부분의 화력발전소는 이렇게 기력발전소를 얘기합니다. 석탄, 가스, 중류 등의 연료를 연소시켜서 그 연료 전기를 발생시켜서 전기를 얻는 발전소. 이건 전기 공부 안 하셔도 상식적으로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력발전소, 석탄, 가스, 중류 등의 연소로 가지고 하는 일반적인 화력발전소고, 내연력이 뭐예요? 내연력은 연료를 사용해서 내연기관, 엔진이죠, 엔진. 우리가 엔진 통해서 하는 비상발전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를 이용해서 내연기관으로부터 얻은 동력을 발전기에 연결해서 운전하는 전기를 얻는 발전소고, 설비가 간단하고 첨도부와 시의 밀집 지역 등에 이용하는 비상발전소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연력은 엔진에 의한 거. 그 다음 용도에 의한 분류는 첨두부하 발전소. 첨두부하는 뭐냐?
말 그대로 첨두부하시입니다. 첨두부하 피크일 때만 가동하는 발전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력발전에서 양수발전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 기저부하가 있습니다. 최저로 이 정도 발전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다 첨두 피크로 필요할 때만 가동하는 발전소를 이 첨두부하 발전소라고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첨두시의 첨두부하를 담당하는 발전소고요. 그럼 기저부하 발전소, 이 상시 발전소 얘는 뭐냐? 기저부하라는 것이 최저 이만큼 발전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대용량의 원자력 발전소와 대용량 화력 발전소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이 기저 발전소가 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기저부하를 가지고 운전하는 발전소고요. 건설비가 고가일지라도 대용량의 고효율 발전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대용량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가 이런 것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력 발전하면서도 수력발전 들어가기 전에 수력학이라고 했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화력발전 하면서도 이렇게 연력학을 기본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가 열량에서 잘 아실 겁니다. 1kcal 뭐 저처럼 살을 좀 뭐 빼고 이런 사람들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열량 다이어트하고 할 때는 1kcal 몇 kcal 뭐 밥 한 공기에 몇백 kcal 이런 얘기를 하죠, 맞죠? 그런 것처럼 요 kcal가 우리 화력 발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표준 기압하에서 물 1kg을 1도씨 상승하는데 필요한 열량을 1kcal라 하고요. 1kcal는 860분의 1kWh 해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뭐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1kWh는 약 860kcal입니다. 칼로리니까 여기에서 1kcal는 얼마다? 1kg는 860분의 1kWh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 등은 단위가, 열량의 단위가 이렇게 킬로칼로리예요. 이런 킬로칼로리인데 우리가 궁극적 화력 발전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은 뭐다? 전기죠. 즉 킬로와트-아워의 전력량입니다. 전력량이에요. 그래서 이 화력 발전소에서 무엇보다 이 연령과 전력량의 변화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단위 변화는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1BTU라는 게 있습니다. 1BTU는 0.252 kcal가 됩니다. 이 BTU라는 것은 우리가 BTU의 B가 뭐냐면 브리티시에서 영국 단위입니다. 영국에서 1BTU는 영국에서 우리가 킬로그램 대신에 파운드를 써요. 파운드. 그래서 1파운드의 그 물을 1화씨 있죠. 화씨. 도 F 우리가 쓴 거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씨가 아니고 도 F 있죠. 그래서 1BTU라는 것은 1파운드의 물을 1화씨 올리는 것을 우리가 1BTU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1BTU가 0.252kcal다. 이거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기체 일반 특성이 있습니다. 기체 일반 특성인데 일단 증발열, 잠열이라 하는 것은 액체를 증발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기압 100도씨에서의 증발량이 얼마냐면 킬로그램당 539kcal요. 그래서 요 수치 정도는요. 1기압이고 100도씨에서 증발량은 539. 539. 예. 1기압 100도씨에서 증발량이요. 그 다음에 포화 증기가 있는데 요거를 잘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포화 증기가 있습니다. 포화 증기는 일단 습포화 증기. 자 보세요. 포화 증기 뭐가 되어 있냐면 일정한 압력 하에서 물이 증발하기 시작한 온도에서 발생하는 증기. 즉 우리가 라면 물을 끓여요. 라면 물을 끓이면 올려. 그러면 어떻게 물이 서서히 증기가 발생하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세요. 라면 물이 끓는데 그때 제가 손을 딱 갖다 대요. 손을 딱 갖다 대면 손이 축축하죠. 맞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습포
스포화 증기라고 합니다. 물기를 먹으면 증기. 물기를 먹으면 증기. 그래서 스포화 증기는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 증기를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서 더 가열을 하면은 우리가 이 증기를 못 빠져나가게 해놓고 더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물기가 빠진 건조 포화 증기가 됩니다. 그래서 수분이 없는 완전한 증기예요. 수분이 없는 완전한 증기. 근데 여기에서 더 가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과열 증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포화 증기를 가열하면은 이제 과열 증기가 되는데, 이 과열 증기가 뭐냐면 우리가 전력을 발생하는데 딱 적합한 증기라는 겁니다. 즉 과열 증기 뭐냐면 건조 포화 증기를 계속 가열해서 물기도 없는 상태에서요. 물기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온도와 최적만을 증가시켜서 터빈을 돌리는데 최적화된 증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열 증기요. 앞에 제가 말씀드릴 때 화력발전소에는 과열기가 있습니다. 과열기. 그래서 보일러에서 이만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을 과열 증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과열기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계점 정도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엔탈피는 뭐냐면 열량입니다. 열량. 그냥 아시죠? 킬로칼로리 단위의 열량이에요. 근데 단위 무게에 물이나 증기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열량입니다. 열량. 그래서 엔탈피는 그냥 열량이라 생각해 주시고요. 단위가 킬로칼로리입니다. 엔탈피. 근데 엔트로피가 있습니다. 엔트로피. 우리가 이게 엔트로피는 실제 전기에서보다는 기계나 이런 쪽에서 엔트로피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DS는 엔트로피의 변화분은 보세요. 온도분의 Q2-Q1입니다. 즉 절대 온도분의 Q2 열량의 변화라는 겁니다. 열량의 변화. 그래서 요것이 미소 엔트로피니까 전체 엔트로피는 어떻게 되나? 전체 엔트로피는 S는 얘를 총 적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있는 거 이겁니다. 뭐다? T분의 Q 변화요. 그래서 단위가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K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트로피는 일단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온도분의 열량의 변화라는 겁니다. 온도분의 열량의 변화. 그래서 보세요. S는 T분의 Q 이런 꼴이기 때문에 열량 Q는 TS가 됩니다. TS. 이것이 열량은 온도 곱하기 엔트로피가 되는 거예요. 온도 곱하기 엔트로피. 그래서 지금 엔탈피는 열량, 엔트로피는 온도분의 열량의 변화 이거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4번에 보시면 증기선도가 있습니다. 증기선도에 보세요. T가 T가 템퍼러처에서 온도입니다. 온도 맞죠? 그래서 자주 쓰는 것이 우리가 TS 선도. 이게 뭐예요? TS 선도가 뭐다? 온도와 엔트로피 선도가 됩니다. 온도와 엔트로피 선도고, 그 다음에 IS 선도. 뭐다? 엔탈피와 엔트로피 선도가 되는 겁니다. 엔탈피와 엔트로피 선도. 그런데 여기서 TS 선도, 얘를 우리가 화력 발전에서 많이 쓰는데요. 절대 온도 T를 세로축을 하고, 요것이 T요. 온도 세로축이고, 가로축이 S가 가로축의 엔트로피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선도의 면적이 열량입니다. 이 선도가 만약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은, 이 선도의 면적이 열량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제가 얘기를 할 때, Q는 TS라고 했죠. 세로 곱하기 가로, 이것이 열량이 되는 겁니다. 열량이요. 그 다음에 IS 선도는 엔탈피 I를 세로축, 엔트로피 S를 가로축으로 하는 선도인데요. 요것은 많이 나온 건 아니고, 일단 TS 선도,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서요. 화력
화력발전소에 열 사이클이라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의 열 사이클 보세요. 지금 화력발전소 사이클 보시면 이런 거 열 사이클은 종류가요. 보세요. 일단 카르노 사이클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TS 선도를 얘기하면 TS 온도와 엔트로피 선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때 카르노 사이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랭킨 사이클에서 랭킨 사이클. 그 다음에 재생 사이클, 재열 사이클, 그리고 재생 재열 사이클.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데 카르노 사이클은 가장 이상적이요. 이렇게 될 수는 없는데 가장 이상적인 사이클이 우리가 열의 사이클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이상적이라는 겁니다. 일단 실제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가장 랭킨 사이클은 가장 기본적이요. 기본적. 그러니까 가장 기본 다른 열을 아끼기 위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이 이 랭킨 사이클이 됩니다. 랭킨 사이클이고 재생 사이클과 재열 사이클은 우리가 전기를 가열한다든지 급수를 가열한다든지 그런 것이고 재생 재열 사이클은 실제로 얘는 이상적이고요. 재생 재열은 실제 열 효율 우리 가장 좋은 거. 이것이 재생 재열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죠. 우리가 열 사이클 요거 2개는 카르노 사이클과 랭킨 사이클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얘들은 우리가 특별한 모양 정도만 모양이나 혹은 그 중요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카르노 사이클과 랭킨 사이클에 있어서는 꼭 좀 용어를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시겠지만 온도는 괜찮은데요. 이 엔트로피 자체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리긴 어렵고요. 이거 자체를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카르노 사이클이 있습니다. 카르노 사이클인데 지금 보시면 지금 TS 선도요. TS 선도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온도, 템퍼러처 온도, 여기가 엔트로피요. 그리고 카르노산 이상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요 부분은 우리가 단열 압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열 압축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제가 처음에 그려뒀던 것 중에서 어디냐면 급수 펌프 부분에서요. 네. 그래서 단열 압축입니다. 단열 압축이고, 그다음 여기 등온 팽창이요. 팽창. 이것이 보일러에서요. 보일러. 제가 큰 것이 뭐가 있었냐면은 급수 펌프, 보일러, 터빈, 복수기 4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과열기는 보일러에 포함된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요 부분이 윗부분이 등온 팽창이요. 등온 팽창. 그 다음에 여기가 단열 팽창이요. 단열 팽창. 여기 어디냐면 터빈에서. 네. 그 다음에 여기 뭐냐? 단압 등팽. 예, 그 다음에 단팽이에요. 단팽.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등압이에요. 등압. 예, 여기는 등온 압축. 지금 교재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는데 물론 여기는 복수기입니다. 복수기인데 요거는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단압. 그러니까 순서가 펌프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펌프, 보일러, 그 다음에 터빈, 복수기 이렇게 되는데 펌프가 단압입니다. 그 다음에 등팽, 단팽, 등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다시 단압, 등팽,
단팽, 등압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카르노 사이클을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카르노 사이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랭킨 사이클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옮겨서 말씀드릴게요. 랭킨 사이클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예,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보세요. 보세요. 두 번째 랭킨 사이클이요. 근데 이 부분은 통째로 외우기가 어려우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있죠. 문제를 해보시면 문제 풀다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외우고 넘어가시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서 외우고 넘어가시든가 하시면 좋은데요. 부담이 되시면 문제를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랭킹 사이클은 똑같이 이렇게 돼요. 예? 똑같이 지금 TS 선도입니다. TS 선도인데 실제 랭킹 사이클 조금 복잡해요.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돼요. 보세요. 지금 요 부분 똑같아요. 지금 앞에서도 했지만 원래 우리가 카르노 사이클은 이 직사각형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단압, 등팽, 그 다음에 단팽, 등압 이렇게 됐죠. 요거는 다 똑같습니다. 이건 똑같은데요. 지금 실제 여기서 여기까지 있죠. 이게 뭐냐면은 볼러예요. 볼러. 예.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과열기입니다. 과열기. 예. 과열기요. 그 다음 얘가 뭐냐면 과열기라면 터빈은 터빈. 요것이 뭐다? 급수 펌프가 됩니다. 급수 펌프가 아니고 복수기죠. 복수기. 요것이 복수기. 똑같죠? 요것이 뭐다? 급수 펌프가 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우리가 없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요거 없었죠. 요 부분 요렇게 올라가는 부분 예. 요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그 카르노 사이클에서 이것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등압 가열이요. 그러니까 요 부분하고 파란색 요 부분하고 올라가는 거 요 부분이 등압 가열입니다. 즉 이 부분은 우리가 볼러에서 등압 가열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과열기에서 등압 가열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랭킹 사이클 우리가 일반적인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전체 면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전체 면적 이렇게 이 면적 있죠. 이 면적이 뭐냐면 이 밑에까지 해서요. 전체 면적 지금 그림상에서 1, 2, 3 요게 뭐냐면 A451B 있죠. A451B 이것이 요만큼이 뭐냐면 볼러에서 가해준 전체 열량이요. 이만큼이요. 전체 열량이고 그리고 요 부분 이 부분이 뭐냐면 발생하는 일에 상당한 그러니까 일하는 양이에요. 실제 일하는 양. 볼러에서 가한 양이고 요 빨간색 부분이 실제 일을 한 양입니다. 그럼 나머지 요 부분은 뭘까? 요 부분은 우리가 복수기에서 버리는 열량입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열량이고. 그래서 전체가 가해준 열량이고요. 요만큼 지금 그림상에서 교재에 있는 그림상에서 요 윗부분이 있죠. 이것이 일한 열량이고 밑에 있는 것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이원 부분, 뭐 등원 팽창, 뭐 단열 팽창 이런 것도 용어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거 뭐 연력학 같은 그런 전기에서 잘 취급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거 엔트로피 이런 부분 좀 외우기가 어려우실 건데요.
뭐 말씀드리지만은 어렵다 그러면 문제풀이 하면서 넘어가 주시고, 예, 뭐 가능하시다면은 어떤 부분을 물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인 랭킨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생 사이클. 재생 사이클 보세요. 얘는 우리가 재생 사이클은 뭐가 있냐면 급수 가열기가 있습니다. 급수 가열기요. 뭐냐면 앞에 제가 이렇게 보일러 했고요. 터빈 했고요. 이렇게 했고 여기에 급수 펌프가 이렇게 있는데 전기에서 이 터빈에서 이 전기를 추출해서 뭐 이렇게 추출을 합니다. 추출해서 급수를 우리가 보세요. 찬물을 보일러에 보내는 것보다는 따뜻한 물을 보일러에 보내는 것이 보일러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보세요. 라면 끓인다고 생각했을 때 수돗물 받아서 찬물을 끓이는 것보다 정수기면 뜨뜻한 물 불어서 그거 하는 것이 가스가 더 절약되잖아, 맞죠? 그런 것처럼 요것을 우리가 급수 가열기라고 합니다. 급수 가열기 혹은 가열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급수 가열기 혹은 가열기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열 효율이 향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 사이클은 다른 것 없어요. 보세요. 터빈의 중도에서 전기의 일부분을 추출해서 보일러를 급수를 가열함으로써 복수기에서 열 손실, 복수기 여기에서 열을 많이 뺏기는데 이것의 열 손실을 회수하는 사이클이 이것이 재생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재생 사이클에서는 급수 가열기가 있다는 겁니다. 급수 가열기가 있다. 요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제열 사이클이에요. 제열 사이클은 뭐냐? 얘는 똑같이 이렇게 보일러가 이렇게 있고요. 급수펌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복수기가 이렇게 있는데, 전기를 가지고요. 이 뜨거운 전기를 가지고 보일러에 보내주는 겁니다. 보일러에. 그래서 보일러에서도 어떻게? 뜨거운 전기가, 얘가 더 뜨겁죠. 여기에 뜨거운 전기를 보일러에 보내줌으로 인해서 여기서 전기를 가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열 사이클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 여기는 제열기가 있으면 제열기가 있다고 해서 얘는 제열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보일러에 제열기가 있다는 겁니다. 제열기가 있다. 그래서 제열 사이클을 한번 봅니다. 제열 사이클이라는 것은 터빈에서 팽창된 전기가 포화 상태에 가까워졌을 때 이 전기를 모두 보일러로 되돌려보내 전기를 가열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제열기가 하고요. 그래서 터빈 날개 부식 방지 및 열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재생 사이클은 우리가 TS 선도상에서 이렇게 옆에가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는데 제열 사이클은 위로 이렇게 하죠. 이것이 제열 사이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제열 사이클은 뭐냐? 예. 제열 사이클은 뭐다? 얘는 급수 가열기와 제열기가 모두 있는 거죠. 그래서 급수 가열기가 제열기가 모두 있어서 열 효율이 굉장히 높은 것이 재생 제열입니다. 봅니다. 재생 사이클과 제열 사이클을 겸용해서 전 사이클의 효율을 향상시킨 사이클로서 고온고압의 대용량 발전소에 사용이 됩니다. 고온고압의 대용량 발전소요. 그래서 요것이 재생 제열 그림을 보시면 급수 가열기도 있고 제열기도 있다 그러면 재생 제열 사이클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이거 사이클의 종류는 정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예, 급수 가열기가 있다, 제열기가 있다, 혹은 둘 다 있다 가지고 어떤 사이클인지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데요. 예, 열 사이클, 효율.
향상 대책입니다. 열사이클 효율 향상 대책으로서 일단 첫 번째 봅니다. 이것은 뭐 앞에서 했지만 과열 증기 사용이요. 말씀드렸죠? 스포와 증기, 그 다음에 건조파 증기가 아닌 과열기를 사용해서 과열 증기를 사용한다. 이것이 과열 증기인데 증기 온도 및 압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열 낙차 증가를 하려면은 진공도가 높은 것이 좋습니다. 진공도가 높은 것이 열 낙차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좋다. 그 다음에 터빈 출구에 배기가스 출구에 배기가스 압력을 낮게 유지하면 높게가 아니고요. 낮게 유지할수록 배기가스의 압력을 낮게 출구에 나가는 부분에서 낮게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방금 한 건 제열 사이클. 재열 사이클을 채용하면은 우리가 열 사이클을 가장 열 사이클의 효율을 높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4개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주관식은 아니니까요. 뭐 대충 아주 과열증기 사용, 진공도 높게, 그 다음에 배기가스 압력 낮게, 재생제열 사이클 이렇게요. 화력발전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뭐 보일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우리가 화력발전은 보일러부터 터빈, 그다음 복수기, 급수기 이런 순서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일러부터 순서대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요거 사이클 잘 나오니까요.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예, 정리 잘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